산속에서 자신이 만든 숯을 내다 파는 현보, 그리고 아들의 짝을 점지해달라고 산신령님께 기도하는 현보 어머니. 가난해서 장가도 못 드리고 그저 믿는 이 신령님뿐입니다. 신령님이 들은 것일까요? 깊은 산속에 버림받은 한 소녀가 찾아옵니다. 얘야, 아이고, 물 마셔가면서 천천히 먹어라. 순이의 엄마는 전국을 떠돌며 공연하는 남사당패 일원이었는데요. 공연이 끝나면 늦은 밤,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밖으로 나가는 엄마의 모습을 기억하는 순이. 그날 또한 뻐꾸기가 울고 슬며시 집을 나서지만 이날의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엄마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자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산속 깊은 곳까지 홀로 엄마를 찾아 헤매다 현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아니 이건 무슨 소린지 엄마를 찾아 뻐꾸기 소리를 따라 얘까지 왔다는구나. 에휴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허기야 오죽해서 제 자식을 길가에 버릴까냐마는 예, 건벼태만 키우면 좋은 새식감이 될 거다. 성왕님께서 점지해 주셨지. 아 그렇고 말고. 어서 아침이나 먹읍시다. 아침 먹고 수술 묻어야겠어요. 그날 이후 마음씨 착한 현보는 순이를 여동생처럼 보살피며 함께 산속에서 살아나는 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네 엄마는 멀리 가버렸다. 뻐꾸기 우는데 찾아가 봐도 네 엄마는 없어. 아니 있을 거예요. 없다니까. 있을 거예요. 아까 없으면 없는 줄 알아. 이제 넌 여기서 우리하고 같이 살아야 하는 게야.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어엿한 아가씨로 자란 순이. 이젠 산속에서 생활하는 법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순이는 땀이 날 때면 거리낌 없이 계곡에 뛰어드는 자연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고 돋보기까지 이용해 몰래 염탐하는 남자. 그를 의식하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자리를 떠나는 순이. 자신을 쫓는 남자를 보게 되자 호기심에 미소를 남기며 있는 힘껏 집으로 달려갑니다. 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현보는 순이를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데 야, 현보구나. 아이, 칠성이구나. 이 자식이 이게 얼마만이냐. 이게 돼진 줄 알았더니만 이게 살아있었구만 이게. 에? 사실 그는 현보의 둘도 없는 친구 칠성이었죠. 내 색식감이야. 그래? 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덮칠까 말까 망설였던 참이었어 임마. 아니 그랬다면 지금쯤 뒤름다리 이렇게 성행하지 못했을 테지.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그리고 칠성이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게 되죠. 그만 옷을 벗겨줘라. 옷걸음만 끌어주면 돼. 알았으니 그만 올라가세요. 아니야.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내려오마. 그렇게 두 사람은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죽기 전에 손자를 못 알아보고 죽는 건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희 둘 짝지어 줬으니 한은 없다.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어머니. 비록 어머니가 떠났지만 착하고 아름다운 순이가 있기에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는 현보. 아니 세상에 볼거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순이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칠성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만 보고 괴로운 마음에 술로 쓸쓸함을 달래고 있었죠. 다음날 숯을 팔기 위해 읍내로 나온 두 사람. 순이는 온갖 신기한 것이 가득한 저작거리에서 예쁜 옷가락지에 반하게 되고 얼마예요? 이 사모입니다. 사모요? 아서 어깨보면 모래 돈도 없는데 좀 갖고 싶으면은 이 다음에 사줄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삐진 순이를 국수 한 그릇으로 달래는 사이 탐욕스러운 김주사가 아름다운 순이에게 눈독을 들입니다. 군침 삼키지 마시오. 그러다 다리 부러져요. 아, 현보란 놈 뚝심이 얼마나 센지를 알기나 아시오? 걱정도 팔자에 국수나 많이 팔어. 현보가 이를 보러 간 사이 순이에게 접근하는데 안녕하쇼. 나 산림주사 김일동이요. 나라의 재산은 몰래 찍어가는 놈들을 잡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어? 겁낼 거 없다니까. 읍내 장터에서 오셨나요? 응, 읍에서 왔어. 섹시 보려. 나를 보려고요? 그렇다니까. 섹시는 정말 이뻐. 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단 말이야. 순이의 순진무구한 웃음을 보자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주는데요. 어때? 향긋하지? 응? 참 좋아요. 꽃냄새보다도 더요. 이거 보나마나 어떻게 바르는 건지도 모르지? 응? 화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척 스킨십을 시도하는 김주사. 알았어요. 저 이제 혼자 바를 수 있어요. 혹시 가만히 있어. 아, 싫어요. 하지만 깜짝 놀란 순이는 현보에게 달려가게 되고 혼자서도 바를 수 있다니까요. 난생처럼 발라본 화장품에 신기해하며 현보에게 자랑하게 되죠. 냄새 좀 맡아봐요. 아유, 웬 냄새? 좋죠? 산림주사가 사라졌어요. 산림주사가? 이때 순이의 뒤를 쫓아온 김주사. 나린이 오셨습니까? 내 자네 장가 들었단 얘기 듣고 자네 색시에게 구리무와 박합은 선사했네. 고맙습니다. 색시, 또 봅시다.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살펴가십시오. 누군 사람이에요? 그래, 한번 믿게 보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 앞으로 조심해.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그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들인걸요, 뭐? 현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순이. 그리고 현보에게 더욱 이쁘게 보이고 싶어 분으로 떡칠을 하고 현보에게 다가가지만 야! 너 그 얼굴에 그게 뭐야? 순이의 얼굴에 김주사의 흔적을 보게 되자 당장 개울에 내려가서 씻어버려. 말 안 들을 테야!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표출합니다. 그날 저녁 울고 있는 순이를 달래보지만 울지 마. 다음 장날 내가 다시 사줄게. 사주고 뭐하러 깨뜨렸어요? 난 그 김주사 놈이 싫단 말이야. 더럽게 극한 놈이 사준 분을 내 얼굴에 바르게 하고 싶지가 않아. 순이는 의도 없는 팩폭을 날리죠.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면서. 다음 날 현보! 나 지금 우베에서 오는 길인데 이번 추석날 씨름판이 벌어진대더라. 우승하면 송아지가 한 마리래. 송아지가 한 마리면 옷가락질을 사줄 수 있으려. 순이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자 흥분하는 현보. 사람 죽으낸 몸은 없구나. 야, 앞으로 열흘 남았다. 씨름대회 당일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는 현보. 치열한 혈투 끝에 씨름대회에서 우승하며 약속대로 순이에게 옷가락질을 선물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하지만 김주사의 농간으로 그 행복은 깨지고 맙니다. 현보가 일을 나서는 사이 순이는 숯가마에 불을 지피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자 아유, 소나기가 한번 내릴래나? 아무렇지 않듯 물속으로 뛰어드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김주사는 순이의 옷을 훔치는데요. 점잖은 양반이 왜 그래요? 그럼 줄 테니
내 말 듣겠어? 김 주사의 한 번만 하자는 말에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수락하는 순이. 좋아요. 옷부터 주세요. 하지만 김 주사가 방심한 틈을 타 달아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속은 걸 알게 되고 뒤늦게 순이를 쫓아가는데 야, 너 나하고 틀렸다가는 재미 좋을 줄 몰라? 겁나지 않아요. 아니, 네 서방이 잡혀가도 좋아. 잡혀가긴 뭘 잘못했다고? 현보가 산에 가서 허가도 없이 나무를 찍었는데 그래도 죄가 없어. 너 잡아가면 진역 가게 된다. 이거 봐, 내 말 들어. 내 현보에 전에 내 눈 감아줄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을 하며 순이를 탐하려 하지만 힘 있다고 개시작 떨지 말아요. 위기를 모면하는 순이. 어디 두고 보자. 결국 산에서 숯을 만드는 현보를 밀고 한 김주사. 너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나리,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너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어다가 수술 굽지 않았나? 그게 갑자기 어째서 죄가 됩니까? 우린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수술 굽고. 법이 새로 생긴 것도 보고 있었나? 걱정하지 마라. 큰 죄 진 게 없으니까. 현보가 붙잡혀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현보는 실형을 살게 되고 순이는 남편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는데 연기 빛깔을 잘 가늠해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이때다 싶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김주사.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들어. 애당초 내 말만 들어줬으면 아무 일 없을 거 아니야. 응? 자, 내려와. 내려오라니까. 내가 바보 천친 줄 아세요? 그만한 속셈도 모르게. 안다면 더 잘 됐구만. 송서방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색시에게 달렸어. 아니, 뭐 때문에 남편을 고생시키려는 거야? 색시, 내일 송서방 꺼내줄까? 계속되는 유혹에 순이는 결국 체념하게 되는데 이때 칠성이 등장하고 칠성이 덕에 순이는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지만 칠성의 범행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칠세이는 어째서 김주사를 죽이려 했을까? 응? 그럼 김주사는 죽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김주사가 살아있는 것이 억울했을까? 그들의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칠성. 우리 주인은 언제쯤 나오나요? 한 10년이나 살게 될 거다. 일본 순사가 돌아가자 모습을 드러내고 순이가 걱정돼서 잊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데리러 왔어. 망치키라. 나를 왜 데리러 와요? 안 떠나면 어떡할 거야? 현보가 언제 풀려날지 알지도 모르면서. 칠성 또한 오래 품고 있던 흑심을 내보이는데요. 현보가 풀려나온다 해도 이 산에서 더 살기는 틀렸어요. 왜요? 무슨 까닭으로? 숫장수도 이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 나온 법대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숯을 구워도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 허가는 산림간수 킨상입니다. 임상한테 그래도 법은 다 뭐고 산림간수가 다 뭐야? 산에서 사는 사람은 순이,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이곳을 뜹시다. 아무도 모르는 대로 도망가자고. 내 순이가 입으로 다 사가지고 왔어. 칠성은 도시 생활의 환상을 보여주고 현보가 없는 시골 생활에 지쳐있던 순이는
결국 뻐꾸기 울음소리와 함께 추억이 깃든 이곳을 떠나 칠성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 가요. 순이는 앉으면 안 돼. 왜 그래요? 그 새 옷에 풀무리가 들면 어떡하려고? 무심한 칠성의 모습에 현보의 순수함과 든든한 모습이 그리워지고 나 뒤 좀 보고 갈 테니 슬금슬금 먼저 가세요. 결국 순이는 순막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현보를 기다리며 예전의 삶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하죠. 나무 캐는 것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순이.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요?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되고 현보가 돌아왔다는 기대감에 서둘러 달려가지만 하필 그곳에는 현보가 아닌 불구가 된 김주사가 와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실성한 듯 웃게 되고 김주사를 피해 도망치는데 걸음을 멈추고 무언가 생각하게 됩니다. 김주사가 따라오는 것을 본 순이는 갑자기 불이 지피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순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현보가 감옥에서 풀려나 돌아오는데 수원인 죽었어. 김주산 놈하고 같이 그놈을 끌어안고 숯가마 속으로 들어갔나 봐. 순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은 자재들을 살피는 현보. 그곳에서 순이가 끼고 있던 옷가락질을 발견합니다. 정윤희 배우의 뛰어난 외모를 엿볼 수 있는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였습니다.